안녕하십니까. 28강. 그 앞에 강의까지는 이제 뭐 텍스처, 글로 돼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노래 가사를 가지고 시각화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번 강의는 이제 영화를 보고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든지 영화에서 봤던 장면들 중 하나를 이제 시각화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것들보다는 훨씬 더 영상적으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쉬울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 비춰지는 감정적인 것들도 자기가 넣을 수도 있고, 거기서도 보이는 앵글 말고도 그 앵글에서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좀 더 첨가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할까 하다가요. 그래서 그나마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이런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들 중에 뭐 이렇게 TV 채널을 쫙 넘기다가 보다가 보면은 언제나 어떤 영화는 그냥 봐도 그냥 슥슥 넘기는 영화가 있는데, 어떤 영화는 막 채널 넘기다 그 영화 딱 나오면 딱 멈췄다가 계속 보게 되는 영화 있어요. 외국 영화 중에서는 저는 그렇게 많이 본 영화가 뭐 있냐 그러면 쇼생크 탈출 같은 영화는 언제 넘기다가 딱 보면은 계속 보게 돼요. 가만히 보게 돼요. 그런 것도 있지만 한국 영화 중에서도 약간 그런 영화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봤던 게 친구였던 것 같아요. 친구도 가장 그렇게 많이 봤었고, 그 다음으로 또 봤던 게 뭐냐 그러면 파이란이라는 영화를 그렇게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도 봐가지고 한 3달 전인가 2달 전에도 한번 혼자 보다가 울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파이란. 처음 볼 때도 참 감동이었는데 언제나 볼 때마다 언제나 건드리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눈물샘을 건드리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 영화 전체에서는 그렇게 막 기쁜 장면이 별로 없어요. 전체적으로 좀 약간 처절한 삶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그 주인공 최민식 역할했던 강제라는 역할을 했던 삼류 깡패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과 또 장백지 역할을 하고, 장백지가 이제 역할을 했던 중국 이제 한국에 와서 일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런 여자 배우 둘 사이의 이야기인데, 둘이 정말 한 번도 만나지 않거든요. 영화상에서는 만나지 않는데 그 둘의 이제 글과 상황 묘사만으로도 둘이 이제 어떤 관계인지 그렇게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 중에서 여러 장면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파이란이라는 영화 한번 보신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일본 아마 만화가 원작일 거예요. 그죠? 만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화도 저는 봤는데 만화보다는 영화가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파이란 영화가.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들 보면 거기에 장제라는 사람이 나와요. 장제 최민식 역할이죠. 그죠? 그래서 삼육 깡패예요. 삼육 깡패. 완전히. 근데 깡패인데요. 좀 착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달 깡패들 보면은 진짜 막 돈 받아내거나 사람 해할 때 보면 눈물 콧물도 없이 진짜 잔인하게 없애버리는데, 이 아저씨는 약간 객기는 있는데 순한 그런 아저씨예요. 객기는 있는데 순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깡패 생활이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서 맨날 입에 달고 사는 소리가 돈 벌어가지고 고향 내려가서 배 타고 고향 내려갈까란, 배 사서 고향 내려갈까라는 소리를 언제나 하거든요. 하여튼 여기 한 대 맞아가지고 밴드도 칠한 적이 있고, 머리가 진짜 덥수룩하게 길게 나와요. 그래서 영화상에서 보면 첫 신이 이래가지고 그 교도소에서 바로 나온 날 오락실에서 자다가 툭 튀어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도 장발이고요. 여기도 머리도 덥수룩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워낙 조직 내에서 하는 행동이라든지 성과가 별로 없으니까 후배 조직원들한테도 되게 무시를 많이 당하는. 근데 아이러니하게 같은 나이 또래 같은 친구였던 동료는 조직의 보스가 돼 있어요. 같은 나이인데도 걔는 보스고 얘는 아직까지 밑에서 뒤치다꺼리하고 자질거리, 큰 일도 못 맡고 맨날 찌끄러기 같은 일, 전단지 돌리는 일이라든지 뭐 거기 조직들에 관련돼 있는 거기 갖고 있는 비디오방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 안 풀린 케이스였어요. 조직 내에서도. 그래서 복장들도 보면은 진짜 희한하게 나옵니다. 난방도 되게 화려한 난방 같은 것도 안 오고, 그리고 위에는 되게 안 어울리는, 이런 난방하고 안 어울리는 스포츠 잠바 같은 거 있거든요.
뉴욕 매치 거 입고 있었나 하여튼 뭐 그런 거 잠바 입고 있어요. 그렇게 막 폭력적이거나 막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되게 감성적이면서 그런 영화인데 뭐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긴 나오지만은 뭐 요즘에 우리 많이 봤던 신세계나 아니면은 뭐 낙원의 밤이라든지 아니면 영화 제가 아까 언급했던 친구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되게 이 조직 폭력배들의 조직 이야기가 완전히 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것보다는 이 장제라는 사람 인생에서 펼쳐지는 인연이 안 닿은 어떤 여자의 관계에서의 이야기가 주거든요. 둘 다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인생에서 보면은 잘 하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여자 주인공은 중국 사람인데 일하기 위해서 한국에 몰래 밀양한 사람이고, 그래서 가짜 신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 장제라는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서 결혼한 사이가 돼요. 위장 결혼이죠. 위장 결혼. 근데 영화가 끝날 때까지 둘이가 만나는 장면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둘의 이 상황이 되게 뜻해요. 맨 마지막 장면이 정말 저는 좀 그랬었는데, 자, 이렇게 장제라는 최민식이 했습니다. 최민식이 했습니다. 최민식 배우는 정말 연기 잘하죠. 여기서 이름은 장제예요. 그리고 우리의 장백지가 나옵니다. 와, 장백지가 여기서요. 거의 뭐 화장기 없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맨 마지막 장면이 이제 장제랑 언제나 같이 생활하는 좀 비슷한 자기 후배인데 되게 웃긴 캐릭터가 한 명 나와요. 공영진 배우라는 배우가 요즘엔 잘 안 나오시던데 원래 되게 재밌는 감초 같은 연기 참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했는데 되게 잘했었거든요. 둘이 잘 어울렸었어요. 그래서 그 공연진 배우가 촬영한 장백지 너 이제 남편한테 위장 결혼한 최민 씨한테 보여줄 거라고 노래 하나 불러보라면서 촬영된 이 공연진은 불법 테이프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파는 역할을 해요. 둘 다 진짜 찌질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테이프를 장제가 우연찮게 찾게 돼요. 찾아서 그 바닷가에서 노래하는 장면을 이제 녹음되어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거든요. 와, 근데 그 장면이 참, 노래도 그거 잘 들었었는데, 그 노래, 중국 노래. 근데 장백지가 여기서, 중국에서 넘어올 때부터도 약간 몸이 안 좋았는데 되게 안 좋은 환경에서 왔는데 한국에서 있다 보니까 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몸이 아파져요. 그래서 이제 뒷이야기는 스포일 것 같지만 하여튼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참 괜찮게 잘 만든 영화예요. 전 이 영화에서 최민식이 바닷가에서 딱 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처음 볼 때는 그 장면이 제가 이때까지 본 한국 영화 중에서 남자가 우는 장면에서 최고 슬펐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와, 그래서 저는 그 장면 볼 때마다 찡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장면 말고도 다른 장면들도 되게 가슴을 후벼 파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또 그런 우는 포인트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장백지 배우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 역할을 이름을 잘 모르겠다. 지금 생각이 안 난다. 배우 이름은 장백지가 있습니다. 중국 배우분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요 영화 전체에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맨 마지막 장면하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우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최민식이 이 장백지가 죽고는 남겨놓은 편지를 보게 돼요. 이제 편지를 하나 얻어가지고 같이 살다 하숙집 아주머니가 자기 남편 오면 주라고 죽은 뒤에 맡겨놓은 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얘가 오지랖 넓게 갑자기 그 애가 장백지가 있던 집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묵었던 집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하숙집 아주머니가 이제 죽고 남기고 간 편지를 최민식한테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 장면을 거기서 바로 뜯어보지 않고 가다가 갑자기 부둣가에서 뚝 이제 거기 방파제에서 앉아가지고는 담배 피다가 갑자기
그 편지 거기서 뜯어보게 되거든요. 그 뜯어보다가 저쪽 읽다가 갑자기 담배를 막 꺼내려고 그래요. 막 바쁘게 손에서 담배를 찾는데 그 장면부터 울기 시작하거든요. 진짜 서럽게 울어요. 와, 그 장면이 진짜 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할까 하다가 우리가 좀 건드려 볼 만한 것들, 신뢰가 그 맨 마지막 장면 신뢰가 참 재밌었거든. 그 삼류 인생들이 사는 그 느낌들의 그 공간이 되게 재밌는 공간이었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은 위에서 만약 조감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은 제 상상으로 기억력으로 한번 보면 구조가 참 희한한 구조예요. 여기가 현관문이고요.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복도식 아파트. 현관이 들어오면요. 여기가 싱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제가 여기다가도 쉬아를 잘 넣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아마 이쪽인지 저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들어오자마자 여기에 미닫이 문이 있는데 이걸 거의 열어놔요. 여기 열어놓고 여기가 TV가 있고요. 양쪽 옆으로 비디오 테이프가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다 불법으로 복제해서 파는 것. 또 이불 이런 데 쌓여 있고 방바닥에 이제 이불이 맨날 깔려 있어요. 알죠? 어떤 우리 자취해 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 느낌이에요. 바닥에도 비디오 테이프, 술병, 빈 PT 물통, 옷가 하여튼 지저분한 남자 그냥 노총각 진짜 결혼 안 하고 살는 노땅 총각들이 삼류인생들 사니까 여기 엉망이에요. 여기도 뭐 아직 풀지 못한 이사 박스도 막 있고요. 여기도 신발이며 뭐뭐 여기에는 갖다 버리기 아직 안 버리는 PT병, 술병 같은 것들이 현관 옆으로 질비하게 서 있습니다. 여기도 쓰레기 봉투도 가득 있고 당연히 싱크대에는 아직 설거지 안 한 이런 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미닫이 문이 평소 때는 닫게 돼 있는데 이거 거의 맨날 열어놓고 있어요. 열어놓고. 그리고 뒤에 창문 쪽이 뭐 이런 데도 창문이 있는데 거의 커튼이 쳐져 있고 복도식이니까 그저 보이겠죠. 그래서 이 복도식 건물 자체가 정말 오래된 건물이 아마 인천 쪽에서 찍은 것 같은데 되게 오래된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맨날 여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최민식이 이제 조직을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이제 마음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같이 살고 있던 동료 친구인 공윤진한테 나 이제 고향 내려갈 거라고 이제 조직 생활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면서 난 그냥 고향 내려가서 살 거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는 그러니까 공윤진이 오랫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형은 잠시만 가지 말고 기다리라면서 내가 뭐 사올 테니까 기다리라면서 그래서 뭘 사기 위해서 공윤진은 나가고요. 최민식이 혼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막 여러 가지를 막 뒤적거리다가 자기가 공윤진한테 좀 미안한 감이 있어가지고 돈을 몇 개 챙겨서 비디오 테이프에다가 딱 숨겨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공연진한테 몰래 그 돈을 비상금 쪽으로 넣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 테이프에 뭔가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응? 뭐라 그래서 그걸 자기가 아는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파일 아니면 뭐 하여튼. 그래 그걸 꺼내서 테이프에 딱 밀어넣자마자 플레이가 되면서 그 화면, TV 화면에 화면이 딱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장면이 나와요. 이제 장백지가 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공연진이 촬영하고 있죠. 이제 남편한테 보여줄 거니까 남편을 위해서 노래 한 번만 불러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못 부른다고 막 부끄러워하다가 남편한테 꼭 보여줄 거라고 그러니까 쭈뼛쭈뼛 하면서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그 장면이 녹음되어 있는 건데 최민식이 여기 이 TV가 삐딱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최민식이 그 장면을 진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때 상황, 그 앞에 상황이 벌써 장백지가 죽어가지고 이제 뒤처리를 다 하고 이제 화장을 하고 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자기 위장 결혼을 했지만 자기 부인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들어오냐면 몰래 같은 조직원 한 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몰래 들어와가지고 이 비디오에 정신이 팔려있던 장제 뒤쪽에서 목을 조르기 시작해요. 목을 조르면서 뒤로 질질질 끌려 나오거든요. 근데 눈은 계속 살려고 버둥버둥 치는데 눈은 계속 비디오 화면 쪽으로 계속 보면서 뒤로 끌려 나오는 장면이에요. 발버둥 치면서.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오버랩되면서 좀 슬프면서도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넓은 공간 안에서 그 중에서 어떤 장면을 그릴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목줄은 이렇게 끌려오는 장면을 그리고 싶지만은 그거는 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최민식이 예를 들어서 거기 화면에 정신이 팔리고 있는데 뒤에서 조직원이 몰래 들어와 있는 상황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그걸 만약 내가 연출을 한다 그랬을 때 생각해 보시면은 간단하게 봅시다. 우리 옆서 측면 쪽에서 보면은 TV가 있고 TV 선반이 있고 여기 선반 위에는 뭐 위에도 뭐 비디오 테이프도 가득 쌓여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비디오 플레이어가 요 안에 보통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비디오 플레이어가 여기 바닥 밑에 놓여 있고 비디오 테이프가 가득 쌓여 있어요. 그거 최민식 배우가 여기서 멍하니 런닝만 입고는 이렇게 쭉 쳐다보세요. 멍하니 앉아서 비디오는. 근데 미닫이문이 여기 있고요. 그죠? 그리고 미닫이문 사이 여기가 싱크대가 되겠죠? 싱크대 있고 여기가 현관문이에요. 그래서 조직원이 여기로 문을 몰래 따고 들어와서 여기 그 정신 팔려 있는 최민식 뒤로 싹 접근해 있는 거예요. 너 오늘 죽자. 전깃줄 같은 것들 딱 목 조르려고. 이 장면을 그립니다. 그래서 연출하기에 따라 보통 뒤에서 찍든 앞에서 찍든 참 좋은 앵글이죠. 만약 뒤에서 찍거나 앞에서 찍거나 최민식을 앞에 걸고 뒤쪽에 있는 조직원을 뒤로 뺄 것인가 아니면은 조직원을 앞에 넣고 최민식을 뒤로 뺄 것인가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많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비디오 화면도 나오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보고 있는 그죠? 그래서 아마 조직원을 앞으로 놓고 그 다음 최민식 그 다음에 비디오 화면이 나오면은 아마 최상의 앵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면도 지금 이거는 옆에 건물도 평면도 좀 위에서 완전 부감으로 본 거죠. 바로 옆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화면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이걸 이제 3D화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감도 해서 조직원이 약간 삐딱하게 비스듬하게 TV 화면이 비스듬하게 돼 있어요. 비스듬하게 놓여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보면은 눈높이를 이 정도 잡겠습니다. 이렇게 눈높이가 좀 높으면 어쩔 수 없이 바닥면이 보인다는 뜻이 바닥면이 많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바닥면이 좀 보여주는 게 좋아요. 전체 널브러져 있는 상황들도 바로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디오 화면들도 나오고 그리고 최민식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봤을 때 낮은 것보다는 위에. 그래서 낮은 것도 한번 제가 한번 달아볼게요. 우선은 높은 것부터 한번 보면요. TV 화면입니다. 삐딱하게 놓여있다 그랬죠.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여기가 건물 모서리면요.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 돼야 돼요. 그죠? 건물 모서리. 그리고 이쪽에는 이쪽 소실점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대로 맞아떨어지죠. 소실점들이. 꺾임들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약간 위에서 본 거니까 밑으로 좀 모이게. 여기는 이렇게 소실점으로 TV가 나오고요. TV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TV 밑에 TV 선반도 같은 소실점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약간 삐뚤게 놓여 있어도 됩니다. 그 삐뚤게 놓이고 싶으면은 여기 옮겨서 소실점을 쓰면은 이러면은 비디오 플레이어가 바닥에 있는 비디오 플레이어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최민식 배우는 거의 앉아서 봤을 때 이게 TV 선반이 올라가 있고 TV 브라운관 이렇게 판넬 높이가 있으니까 거의 요 위치랑 거의 위에서 봤을 때 거의 그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거는 비슷한 것들 위치를 보시면. 머리,
윗면이니까 목, 가슴, 배, 골반 이렇게 되어 있죠. 보고 있고. 자, 옆에는 여기에 따라 뭐 필요한 것들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되게 특이한 농이 하나 나오는데요. 천으로 돼요. 저 어릴 때는 있었거든요. 제 유치원 때는 우리 집에 있었는데 그 뒤로 한 몇 년 쓰다가 사라졌는데 이렇게 천으로 된 장이에요. 안에 프레임이 있고 천으로 있고 지퍼로 중간에 찍찍 열어서 안에 뭐 이불이라든지 옷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던 되게 싼 재질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미닫이 문이 여기가 한 요 정도 걸려요. 걸려 있고 여기도 미닫이 문이 요 미닫이 문이 화면 안에 걸립니다. 자, 그러면은 맨 앞에 있는 이제 조직원이 시선이 이제 머리가 고개를 완전 서서 온 게 아니라 약간 숙여서 온다. 그래도 최민식보다는 저 옆에서 봤을 때 그죠? 높죠, 머리 위치가 높아요. 자, 머리, 목. 여기는 가슴, 여기 어깨 윗면보다는 등이 더 많이 나오겠죠. 등 쪽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포즈를 숙이고 내려가니까. 그리고는 손이 딱 이쪽에도 손이 나오고, 끈을 딱, 전기선 끈을 딱 잡고 있는 손이 딱 나옵니다. 자, 요 장면입니다. 요 장면. 그리고 요 옆에는 이불이 이렇게 쭉 깔려 있고, 비계도 너저분하게 있고, 주변에 PT병, 빈 물통, 술병, 뭐 캔 맥주병, 뭐 새우깡 봉지, 하여튼 너저분하게 있습니다. 여기 뭐 이상한 포스터들도 붙여져 있고, 막 엉망이에요, 지금. 자, 요 느낌입니다. 요걸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알겠죠? 이렇게 도형화되고 높이를 비교해 보는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요걸 화면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상에서 눈높이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놈부터 그립니다. 자, 미닫이문, 여기도 미닫이문. 근데 이제 여기에 가장 가까운 놈은 여기 조직원이죠, 조직원. 조직원이 자, 등장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는 계속 이 장백지의 노래소리가 계속 나와요. 계속 노래 되게 슬프게 부르는데 슬프면서 부끄러운 쭈뼛쭈뼛거리면서 부르고 있는데 그 장면이 되게 좀 그래요. 자, 그리고 조직원이 약간 살집이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가죽 잠바를 입고 있었어요. 두툼. 근데 그렇게 좋은 가죽 잠바가 아니라 옛날 어깨에 뽕이 들어가 있는 가죽 잠바였어요. 제 대학 갈 때 좀 인기 많았었는데, 저도 그 가죽 잠바 갖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어깨에 뽕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볼록합니다, 어깨 부분이. 그리고 중간에 제복 라인이 있고요, 등판에. 그래서 가죽이기 때문에, 두꺼운 무게감이 있는 가죽이기 때문에, 주름 같은 것들도 약간 좀 날카로운 느낌보다는 뭉실뭉실한 느낌으로. 그리고 손 안 보이는 부분들은 스케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밑부분.
자, 전선. 자, 손의 동료매구는, 그리고 최민식. 우리 장재 아저씨는 강재인지 장재인지 헷갈린다. 그것도 뒤에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이 왔는지도 모르고 거기 화면에 도치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되게 여기서 장발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뒤에. 지금 여기 캐릭터 그렸던 것처럼. 덥수룩하게 기르고 있어요. 그리고는 런닝만 입고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나 가물가물한데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어나면 담배를 거의 입에 무는 스타일이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가물가물합니다. 포즈가 뭐 양반다리든 아니면 이렇게 고추 세워가지고 여기에 뭐 무릎에 팔꿈치하고 맞닿아 있다든지 뭐 이런 포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비디오 테이프들이 엄청 눈높이보다 위에 있는 것들은 옆면이 보이고요, 그죠? 낮은 것들은 밑면이 보여요. 그래서 위치도 비디오 테이프나 이런 위치 같은 것들도 좀 자연스럽게 너무 일률적으로 딱 하는 것보다 삐뚤삐뚤삐뚤삐뚤하게. 뭐 얘네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생활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물건들이 얘네들 생활 스타일이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 뭔가를 올려놓고 아무거나 막 올려놓고 막 그냥 사는 스타일이에요. 아시죠? 우리 대학교 때 자취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남자들만 우르르 몰려가지고 진짜 모든 과실에 있는 애들의 아지트 같이 진짜 방앗간처럼 오다 가다 다 들려서 다 엉망으로 만들고 가는. 담배도 피기 때문에 담배꽁초 뭐 이런 것들이 잡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바닥에는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고요. 비디오 플레이어 위에도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여기도 비디오 테이프 가득 있어요. 불법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잿더리, 그죠? 잿더리에 담배꽁초도 가득 쌓여 있고요. 누가 치우지 않는 이상은, 그죠? 꼭 대결하듯이 아무도 안 치우잖아. 치우면은 꼭 자기가 진 것 같은 느낌에. 그리고 옆에, 이거는 미닫이 문 쪽입니다. 문. 그래서 미닫이 문 모양. 옛날 그 살 모양 있죠? 여기는 뭐 이불 같은 것들이 쭉. 그래서 이 옆에는 장롱이라고 할 수 없죠. 이불이 막 쌓아 올려져 있고요. 이 앞에는 진짜 잡다한 빈 PT병 물통이라든지, 그죠? 술병, 이런 것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치우지도 않고. 그래서 이쪽 방황 상태를 알 수 있죠. 쫙. 여기도 비디오 테이프들, 캔 맥주통, 쓰러져 있는 거, 뭐. 자,
자, 옆에도 뭐 질비하게 되고, 여기는 자, 사과박스 같은 것들로 아직 치우지 않은 사과박스 같은 것들 그대로 있고요. 옆에는 천으로 된 장롱이 있었어요. 예전에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 집에는 예전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영화 소품에서나 찾으려나? 여기에 중간에 지퍼로 뜬요. 여기 이불도 있고 옷 같은 것들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옷도 쫙. 예전에 그림도 그려져 있는 것도 있었어요. 낡은 서랍장. 여기에도 뭐 양말 벗어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잡다한 것들이 가득 있습니다. 맨날 펴져 있는 이불 알죠? 그죠? 그리고 장제가 벗어놓은 바지며 옷가지 같은 것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비계도 예전에 나 혼자 산 데에 나왔던 고름비계 알죠? 고름비계. 머리기름이 다 베어가지고. 여기도 비계가 하나 더 널브러져. 여기도 잡다한 것들이 계속 옷하고 같이 위에 널브러져 있어요. 여기에는 영화 포스터 같은 것들이 또 보통 붙어져 있죠. 자, 요런 분위기. 자, 그리고 TV에서는 우리 장백지가 여기서 바다를 배경으로 이렇게 쭈뼛쭈뼛거리면서 부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노래가 다 흘러나오고, 여기는 자전거, 맨날 이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세탁소 자전거가 옆에 같이 세워져 있고, 이쪽에 뚝방, 여기 방파제길, 바닷가길, 이거 저 멀리는 바다가 보입니다. 이 노래소리가 여기서 막 나오고 있어요. 노래소리가 구슬프게 쫙 나오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 뒤에 우리 조직원이 자기를 해하러 왔다는 것들도 모른 채 저기에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 저 빛이 이렇게 나면 여기 방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이렇게 빛까지야 사과박스 같은 것들. 그래서 슬 와가지고 목을 탁 채가요. 그래서 쭉 끌어당겨 버려요. 그래서 그런데 뒤에서 계속 목을 조르지만 장제도 막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도 시선은 계속 여기 나오는 화면 쪽으로 계속 보면서 영화가 끝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천드릴 영화, 괜찮은 영화입니다. 진짜로 한번 보시면은 와, 먹먹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상에서 앵글이, 내가 꼭 요 앵글이 영화사에 꼭 이 앵글이 나온다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 앵글이 좀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요 앵글을 채택했어요. 요 장면을 채택했어요. 그러면 요걸 좀 더 다른 각도로 한번 보면요, 만약 여기서 있던 요 앵글을 시선을 좀 낮추고 보는 시선을 좀 더 바꾼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바닥면을 약간 기울기를 줘봅시다. 약간 기울기를 주고요. 자, 여기에 TV 선반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TV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는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가 막 쌓여 있고요. 이 앞에는 뭐예요? 아까 잿더리가 여기 있었죠. 잿더리가 담배꽁초가 가득 쌓인 채 있고, 전선 같은 것들도 앞으로 쭉쭉쭉 뻗어나와 있고, 이쪽은 요 장이었죠. 장. 이불장이 비슷한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여기는 뭐였어요? 다들 술병과 PET병들이 가득 나와 있어요.
캔맥주병도 이렇게 쓰러져 있는 놈도 있고, 술병도 저 멀리 보이고요. 전선 같은 것들도 널저분하게 있고. 여기에는 보통 뭐 중국집 뭐 이런 거 스티커 같은 거 막 붙여져 있죠. 그죠? 뭐 그런 것들. 자, 그러면 장제가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멍하니 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어요. 여기 눈두덩이에 쳐맞아가지고 반창고 하나 붙이고요. 손, 목, 런닝만 있고,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손끝, 그 다음에 여기 담배를 쥐고 있어. 담배 쥐고 있는 거라고 해볼까요? 담배를 쥐고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무릎에 이제 팔꿈치가 걸치고 있죠. 그래서 쫙 발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사각 팬티를 입고 있어요. 사각 팬티. 하얀색 런닝. 그래서 이쪽 손은 리모컨을 손으로 잡고 있어요. 자, 이쪽 발 이렇게 해서 보고 있어요. 화면을 응시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노래가 장백지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뭐 잡다한 것들, 전선들, 여기가 옛날 창틀 알죠? 이런 거. 여기 나무살로 돼 있고, 여기까지는 나무로 딱 돼 있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문이, 여닫이 문이 여기 딱 있습니다. 그 위에는 형광등이도 뭐 방등이다 하여튼 너저분한 거 있고, 또 옛날 방 같은 경우, 옛날 집 같은 경우 천장에도 문이 있는 거 집이 있었죠. 그죠? 예전에도. 천장 같은데.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무늬 같은 거 들어갔는데 하여튼 그건 좀 사는 집이고, 이 아파트는 진짜 되게 낡은 섬이나, 그러니까 낡은 것 중에서도 진짜 끝자락이에요. 진짜 되게 많이 낡은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창문이 복도 쪽 창문인데 언제나 커튼이 쳐져 있고요. 옷 같은 것들도 걸려 있고, 이불도 바깥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쪽이 뭐라 그랬어요? 그죠? 싱크대 있고, 그런 쪽이죠. 싱크대 있고, 여기는 싱크대 위에는 보통 뭐 있습니까? 찬장이 있죠, 찬장. 냉장고도 바로 옆에 있고. 냉장고 해봤자 맨날 술이나 물만 들어가 있고, 반찬거리는 거의 잘 없죠. 먹을 거. 자, 그러면은 얘를 죽이러 온 조직원이 옆에, 자, 가죽 잠바를 입고는 손에 전선을 쫙 잡고는 발, 무릎, 이렇게 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 장제 아저씨는 그냥 나오는 화면에 심취해 있어요. 자, 요 정도. 그러니까 앵글이 바뀌면은 저런 느낌으로도 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요렇게.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하면서 좀 하죠.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띄울 수 있어요. 쫙, 그때 이랬고, 이랬고, 이랬더라. 그러면서 요 장면들에서 이랬을 거. 나 같으면 이렇게 찍을 것 같아. 뭐 이런 것들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다음 장면이 어떤 거였냐면은, 그런 장면이 굳이 뭐, 앵글상으로 보면은, 자, 테이프들이 가득 나와 있거든요. 이게 TV 위쪽도. 그러면 장제가 목에 해가지고, 목이, 목이 전선에 걸려가지고, 막 이걸 풀려고도 막 노력하지만은 얇은 전선이 벌써 목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쫙. 그리고 조직원은 같이 뒤로 누워가지고 최대한 압박감을 가하고 있어요. 쫙. 죽어라, 장제. 그래서 발은 파삭파삭거리죠. 고통스러워. 이 발 파삭파삭거리는 거는 그 영화 보셨어요? 그 뭐지? 노인이 없는 나라인가? 그죠? 노인이 없는 나라에서 그 남자 그 옥수 무서운 저 반장발된 애가 맨날 공기총 쏘는 놈 있죠. 그애가 맨 첫 장면에서 보안관 거기서 탈출할 때 보면 자기가 차고 있던 이거 뭐냐 수갑으로 경찰관을 목 조르는 장면에서 뒤로 넘어진 놈의 발이 파삭파삭파삭 그러면서 바닥에 구두 자국 그 옆에 구두가 바닥을 치면서 구두 자국들이 바바바박 남잖아요. 그죠? 와, 그 장면이 상당히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보다 그게 더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그 발만 파삭파삭 거리는 장면들. 자, 그래서 얘도 그래서 이불 같은 것들도 막 옆으로 제껴지고 옆에 술병 같은 것도 발로 차서 넘어지고 여기 비계도 옆에 보이고요. 발 푸닥푸닥푸닥거리는 거예요. 여기 발들 계속 움직이면서. 그러나 시선은 계속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면서 숨도 넘어가면서 계속 화면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 옆에는 아까 요 장롱이 그대로 나오겠죠. 이불이 올려져 있고 많은 술병들과 빈병들이 옆에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여기는 여닫이 문이 끝나는 데가 딱 보입니다. 이불이
이런 장면이 연결돼요. 장면. 그래서 시각적 훈련들은 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지금 뭐 글로 된 것들, 그 다음에 노래, 뭐 우리 사진도 할 수 있어요. 사진 한 장면을 보고 그 다음 장면이나 그 앞에 장면을 유추하는 해보는 것들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영화. 그래서 뭐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누구한테,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서도 장면이 이렇게 연상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다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남에게 듣든, 아니면 내가 다른 매체로, 사진이든, 글이든, 노래든, 영화로든, 내가 그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얻은 상황이나 이미지를 가지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영화들 그냥 보고 와가지고 그냥 끝나는 것보다, 와, 재밌었어, 감동이었어, 이런 것보다는 우리 그림 입장에서는 뭐 재밌고 감동받은 영화가 있으면은 와서 한번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감동을 받았거나, 아니면 나 같으면은 저 앵글 말고 요 앵글로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로 해서 다시 한번 그려보고 다시 한번 짜보면은 자기한테 남는 영화, 더더욱 오랫동안 남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8강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